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감정사 40회 35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에 오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한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3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35번 문제는 분광기 문제예요. 장비 문제고요. 모든 장비 문제는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분광기. 자, 터키석 같은 불투명 보석을 어떻게 검사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분광기는 불투명 보석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외부 반사법으로 가능합니다. 35번 답은 1번이고요. 사진 볼게요. 너무 작고 투명하다. 그러면 내부 반사법으로. 그리고 불투명하다. 외부 반사법으로. 보석이 반투명까지. 빛이 투과하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서 투과법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 검사법이에요. 내부 반사법, 외부 반사법, 투과법. 자, 36번. 비중 검사 중에서 중액법을 물어보고 있죠. 지금 보석감정사 실기시험에는 이 중액법이 빠져 있습니다. 용액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 중액은 필기시험에 자주 나와요. 한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자수정에 대한, 즉 쿼츠에 대한 비중을 알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그럼 자수정의 비중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탄생석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모든 보석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자수정은 2월의 탄생석이죠.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보석 이름을 나열하시고 그 보석에 대한 성분, 굴절률, 비중, 내포물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보석을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탄생석 위주로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보석의 내구성 파트에 있는 모수경도 10가지 거의 중복됩니다. 그리고 벽계, 열계, 단구에 주로 언급되는 보석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자수정은 비중이 3.66, 3.67 나오죠. 그래서 3.62에 넣게 되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2.62에 넣으면 천천히 가라앉죠. 2.67에 넣게 되면 현수를 하게 되면 현수.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답은 1번이에요. 자, 이게 바로 중액법에 사용되는 비중액입니다. 2.57 여기 둥둥 떠 있죠. 여기도 떠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중액은요, 비중액은 쉽게 산화가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구리 조각을 넣어서 산화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바로 시험 문제예요. 자, 37번은요, 굴절계 문제예요. 측정할 수 없는 거. 이 중에서 OTL 보석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굴절률이 2.42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굴절계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답은 2번이고요. 굴절계 사진 볼게요. 최저 1.35에서 최대 1.85가 나오지만 이것도 기출문제 나옵니다. 범위, 굴절계의 측정 범위가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굴절액이 최대 1.81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1.81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자, 38번. 이번에는 비중 중에서 정수법을 물어보고 있죠. 정수법은 공기중 무게를 먼저 재시고 그리고 물속의 무게를 재서 공기중 무게에서 물속 무게를 뺀 다음에 나온 숫자를 공기중 무게로 나누는 거죠. 이 방법은요. 캐럿 이상, 즉 보석이
사이즈가 중량이 클수록 정확합니다. 그리고 물이 4도에 가까울수록 정확해요. 자, 문제는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1번 보석의 중량이 무거울수록 정확하다. 맞죠. 2번 정수법으로 얻어진 비중은 접합석 감별에 유용하다. 이 접합석은요. 접착제가 에폭시예요. 플라스틱 계열이라서 일반 보석보다 가볍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효하지가 않다. 38번 답은 2번입니다. 39번 좋은 검사예요. 좋은 검사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숫돌에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도자기판에 보석을 긁어서 보는 방법이죠. 자, 헤마타이트 같은 경우는 까만색인데 긁으면 적색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단골 메뉴죠. 자, 헤마타이트는 그래서 무슨 색이다? 적색이다. 그리고 같이 암기할 게 있어요. 산호. 우리가 볼 땐 적색이죠. 하지만 긁으면 백색이 나와요. 그리고 또 소달라이트. 청색 보석인데요. 긁으면 백색이 나와요. 이 세 가지 보석만 좋은 검사에서 색깔이 바뀝니다. 이 세 가지 보석의 좋은 검사 꼭 기억하세요. 40번 가급적 피해야 하는 검사법. 파괴 테스트를 피해야 됩니다. 파괴 테스트. 이 중에서 화학 검사는요. 보석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4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41번 현미경 문제죠. 현미경.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배율을 알고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이아몬드의 감정 배율은요. 기본 10배예요. 그래서 너무 고배율로 보게 되면 내포물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등급에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배로 보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 배율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현미경의 배율은 접안렌즈 배율 곱하기 대물렌즈 배율이에요. 그래서 접안렌즈가 10배이고 대물렌즈가 2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20배율이 됩니다. 자, 41번 답은 4번이에요. 자, 이게 접안렌즈죠. 눈으로 보는 부분. 대물렌즈는 이쪽이 대물렌즈예요. 대물렌즈.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스테이지죠. 스테이지. 보석을 올려놓고 보는 판 스테이지. 자, 42번 라운드 브릴리언트용으로 연마된 녹색이 레드링은 가닛과 유리의 접합석에서 나오는 현상이죠. 요즘은 접합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감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접합석이다. 42번 답은 1번이다. 우리 시험에서 접합석은 58만 나와요. 자, 43번 형광검사를 물어보고 있죠. 옳지 않은 거. 형광검사는 롱웨이브와 숏웨이브, 장파와 단파가 있죠. 자, 하지만 이 형광색은 보석의 채색과 늘 동일하지가 않죠. 자,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보석의 일부분에서만 반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광검사는 보조적인 감별 기법이에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형광은 바로 장파에서 적색, 단파에서 척키 블루가 보이는 이 보석은 바로 합성 스피넬이죠. 자, 앞서 언급한 대로 합성 스피넬은 요소 해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파, 장파 색깔이 틀린 보석이에요. 자, 44번 컬러 필터 물어보고 있어요. 컬러 필터는 에메랄드 필터다. 원래는 천연 에메랄드와 합성 에메랄드를 빠르게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필터죠. 하지만 그 용도가 점차 확대가 돼서
염색된 것들이 주로 핑크로 보인다. 그리고 합성 청색 스피닐도 핑크로 보인다. 라고 해서 문제가 점점점 이렇게 범위가 넓어진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44번. 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바로 2번에 합성 청색 스피넬은 핑크 적색이다. 요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천연 에메랄드도 약하지만 핑크로 보인다고. 합성은요, 아주 강한 게 보입니다. 강하게. 그리고 무반응, 아무 반응이 없는 보석도 있죠. 천연 제이다이트, 천연 네프라이트, 크리소프레이즈. 하지만 염색 녹색 쿼츠도 반응이 없어요. 자, 45번. 염색 라피슬라줄리 감별. 우리 보석 감별에서 화학검사법이 있습니다. 보석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염색 라피스는 아세톤을 묻혀서 닦아보기도 하죠. 그러면 푸르게 묻어난다. 그러면 염색 라피스, 이렇게 감별이 가능한 거예요. 45번 답은 1번입니다. 자, 탄산염 보석 검사할 때는 주로 염산, 그리고 흑짐주 검사할 때는 질산, 라피슬라줄리 검사할 때는 아세톤. 이렇게 세 가지 화학약품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46번. 유기질 보석이 아닌 거, 이런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죠. 자, 이 중에서 형석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형석은 플로라이트라는 보석이고요. 모스 경도 4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석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알아야 하는 보석이에요. 47번. 1.53에서 1.54이고 평광기에서 밝은 상태를 보이고, 그러면 평광기에서 밝은 상태다 이러면 AGG 보석이에요. AGG 보석은 극히 적다고 설명을 드렸죠. 다결정 또는 잠정질 보석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예문 중에 다결정질이나 잠정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굴절률에서 잠정질 보석은요, 아게이트가 거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앞서 음미정질 보석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자, 47번 답은 4번인데요. 이 보석류 앞서 설명을 드렸죠. 이 보석류들이 전부 다 1.53대에서 비중이 2.6 정도. 이 보석류 12개예요. 꼭 색깔별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전부 틀리기 때문이에요. 48번. 평광기 문제입니다. 용도가 아닌 것은, 자, 쭉 봤더니 더블링이 나왔어요. 더블링. 이 더블링은요, 여하튼 48번 답은 3번인데요. 더블링 볼게요. 이거예요. 현미경 검사. 하부 능선이 두 줄로 보이는 복골절률이 심한 보석이 주로 저렇게 더블링이 심하게 보입니다. 이 보석은 지르콘이에요. 49번. 이색경. 자, 이색경은요, 이렇게 두 개의 방해석 조각을 붙여서 사용하는 아주 작은 장비예요. 자, 이 검사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죠. 자, 예문이 기니까 꼭 두 번, 세 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색경 검사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색경을 안정되게 잡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석을 회전시킬 수가 없어요. 보석을 안정되게 잡고 이색경을 돌리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49번 답은 4번인데요. 사진 볼게요. 자, 이색경
속에 있는 이 방해석의 위치가 바뀌어져. 이렇게 보석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이색경 자체를 돌리는 겁니다. 자, 이 보석은 아주 대표적인 다색성 보석인 안달루사이트예요. 이 되게 중요한 보석입니다. 다색성에서.